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기초학습편 제16강 6번 식물 풀과 나무의 관련자입니다. 먼저 가시자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가시가 도달한 나뭇가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가시자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나무목에 가시를 상행한 부분 글자를 결합해서 나타내고 해서에서 나무목에 가시를 상행한 소전의 글자가 변형한 모양을 결합하여 가시자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가시자는 가시가 돋은 나무의 상형자로 지금의 글자는 나무에 돋아난 가시라는 뜻을 나타내어 가시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가시자입니다. 꾸짖을책 맡을책에서 이 가시자가 획줄임하여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한 모양입니다. 다음은 묶을 속 약속할 속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나무 다발의 둘레를 둥글게 끈으로 묶은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묶을 속 약속할 속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나무목에 나무 다발의 둘레를 끈으로 묶은 것을 납작한 동그라미 모양으로 결합하여 묶을 속 약속할 속의 글자 모양이 되었고, 해서에서는 이 끈으로 묶은 그 동그란 모양을 네모 모양으로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묶을 속 약속할 속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묶을 속은 나무 다발의 둘레를 끈으로 묶은 것을 나타내어 이를 묶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속수가 있고 속수는 묶을 속 손수이므로 손을 묶는다는 뜻이며, 손을 묶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뜻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이 약속한다는 뜻이며, 약속은 약속할 약속할 속이므로 장래에 어떤 일을 하기로 다른 사람과 미리 정한다는 뜻에서 뜻이 됩니다. 훈과 음은 묶을 속 약속할 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할 속이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의지할 뇌에 쓰일 때에 변에 쓰이는 글자 모양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가시자는 나무가지에 도달한 가시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나무목의 가시를 상행하는 이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가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과 음은 가시자입니다. 또 약속할 속은 나무 다발의 둘레를 끈으로 묶는 것을 나타내서 그 끈으로 묶은 둥근 모양을 해서에서는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납작한 네모 모양을 결합하여 묶을 속 또 약속할 속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머금을 함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꽃봉오리가 아직 피어나지 않고 머금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머금을 함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꽃봉오리가 피어나지 않고 머금고 있는 것을 상형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서문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변형하여 머금을 함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머금을 함은 꽃봉오리가 아직 피지 않고 머금고 있는 것을 나타낸 상형자로 이를 머금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머금을 함은 현대에는 이 무릎마디절 모양으로 변형하여 무릎마디절과 모양이 같으나 그 뜻이 다른 글자이고, 이 소전과 대비해 보면 잘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우리나라의 큰 옥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고 설문해자 316쪽에 있는 글자입니다. 머금을 함이 죄지을법의 글자의 방으로 쓰일 때 무릎마디절처럼 변형한 글자의 모양입니다. 다음은 말미암을 유입니다. 말미암을 유는 도우미 그림에는 과일나무의 가지에 과일이 매달려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말미암을 유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과일나무에 과일이 매달려 있는 것을 상행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문으로 또 그 모양을 변형하여 말미암을 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말미암을 유는 과일나무의 가지에 매달린 열매의 상형자로 나무가지가 있어야 열매가 열리므로 이를 말미암는다, 까닭 또는 열매라는 뜻이며, 보기로 유래가 있고 유래는 그렇게 되어온 내력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말미암을 유입니다. 그리고 이 말미암을 유가 과실과에서 글자의 머리에 쓰일 때 바전자 모양으로 변형한 부분 글자의 모양을 나타내었습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머금을 함은 꽃봉오리가 아직 피어나지 않고 머금은 것을
상행한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본으로 변형한 것이 바로 이 먹음을 함입니다. 다음은 말미암을 유입니다. 말미암을 유는 과실나무에 과일이 매달려 있는 것을 상행한 글자가 고든 선본으로 변형하여 과일은 나뭇가지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열린다는 뜻에서 말미암을 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열매에 매달릴 유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밤나무에 밤송이가 매달려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열매에 매달릴 유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부분은 가지를 나타내고 그 밑에는 열매를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열매에 매달릴 유의 글자가 되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본으로 변형하여 열매에 매달릴 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열매에 매달릴 유는 밤송이 따위의 열매가 초목에 매달린 것을 상행한 글자로 이를 열매에 매달린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또 선역서와 더플라와 열매에 매달릴 유는 현대의 활자에서 해서의 모양이 같으나 소전과 대비해보면 모두 다른 글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열매에 매달릴 유가 글자의 머리에 쓰일 때 밤률에서 획줄임 변형한 글자의 모양입니다. 훈과 음은 열매에 매달릴 유입니다. 다음은 벼화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벼포기의 그림과 그리고 뿌리를 나타낸 그림이 있습니다. 벼화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부분은 벼 이삭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밑에 벼포기의 모양을 상행한 나무목 모양을 결합하여 벼화의 글자 모양이 되었고, 해서에서도 벼 이삭을 짧게 비춰서 나타내고 그 밑에 벼포기를 상행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벼화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벼화는 벼 이삭이 펴어 드리워진 벼포기의 상형자로 이를 벼라는 뜻을 나타내며 보기로 화속이 있고 화속은 벼화 묶을속이므로 볕단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벼화입니다. 이 벼화가 화발화에서 글자의 변에 쓰일 때 변형한 글자의 모양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열매 매달릴 이유는 밤송이가 밤나무까지 매달린 것을 상행한 글자가 고든 선본으로 변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양으로 쓴 글자가 바로 열매에 매달릴 유이고, 이 글자가 현대에서 부분 글자로 쓰이면 이와 같이 선역서 모양과 비슷한 모양으로 변형합니다. 다음은 벼화입니다. 벼화는 이 부분은 벼의 이삭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밑에 벼 포기를 상행한 글자를 나무목자 모양으로 결합하여 벼화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막길탁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이삭이 줄기에 몸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막길탁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부분은 이삭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줄기를 나타냅니다. 해서에서는 짧게 비침해건 이삭을 나타내고 그리고 줄기를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막길탁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맡길탁은 이삭이 줄기에 몸을 의지하듯이 이를 맡긴다 또 의지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맡길탁입니다. 다음은 무성할 발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나무가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무성할 발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부분의 쌍날철 모양은 그 초목에 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붉은색으로 나타낸 부분은 힘차게 뻗어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해서에서는 이 쌍날철이 열십자 모양으로 변형하여 나타내었고 그리고 뻗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획을 변형하여 두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무성할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무성할발은 초목의 새싹이 하늘을 향하여 힘차게 뻗어가는 것을 나타내어 일 무성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저자시는 해서가 비슷하나 다른 글자입니다. 또 이 무성할발이 글자의 머리에 쓰일 때 차질색에서 변형하여 글자의 위에 쓰는 변형된 글자 모양입니다. 훈과 음은 무성할발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막길탁은 이삭이 그 줄기에 몸을 의지한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막기를 타게 뜻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성할발입니다. 무성할발은 초목의 새싹이 하늘을 향하여 무성하게 뻗어간다는 뜻을 나타내서 초목의 싹을 나타내는 열십자 모양과 그리고 무성하게 뻗어간다는 그 부분획을 결합하여 무성할발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저자시와 글자 모양이 비슷하나 저자시는 점을 찍고 가로 긋고 그리고 그 밑에 이와 같은 모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글자 모양을 조금 살펴보면 다른 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칠자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여동생과 언니의 그림이 있습니다. 언니는 동생보다 나이가 많으므로 먼저 몸과 키가 자라나서 마침내 성장이 그친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칠자의 짜임은 소호전에서는 무성할 발의 글자의 밑에 그친다는 뜻을 나타내는 짧은 한의를 결합해서 소호전의 글자가 되었고, 해서에서는 이 무성할 발이 글자가 변형한 모양을 글자의 몸에 나타내고 그 아래 왼쪽 아래에 그친다는 뜻을 나타내는 삐침획을 결합하여 그칠자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그칠자는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나다가 일단 성장이 그치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그친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이 그칠자는 부분 글자로 쓰일 때는 현대에는 주로 이 무성할 발과 글자 모양이 같은 모양으로 쓰입니다. 보기를 들면 손인누이자에서는 여자녀변에 그칠자를 결합했는데 그 모양이 무성할 발과 같은 모양입니다. 군과 음은 그칠자입니다. 다음은 점점 심해질 임입니다. 도음이 그러면 나뭇가지가 햇볕을 잘 받는 쪽을 향하여 무성하게 뻗어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점점 심해질 임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들어갈 잎을 상하 반사하여 그 뜻도 들어가는 것과 반대로 뻗어간다는 뜻이며 가로근 두 획은 장애물을 나타낸다. 그래서 장애물을 뚫고 나뭇가지가 뻗어가므로 그 정도가 점점 심하다는 뜻에서 점점 심해질 임이 되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점점 심해질 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점점 심해질 임은 들어갈 입을 상하 반사하여 들어가는 것과 반대로 나뭇가지가 밖으로 뻗어간다는 뜻이며 가로막은 두 장애물을 꿰뚫고 뻗어가니 이를 점점 심해진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점점 심해질 임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그칠자는 무성할 발이 변형한 모양의 성장이 그친다는 뜻을 나타내는 삐침획을 그 왼쪽 아래에 결합하여 그칠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점점 심해질 임입니다. 점점 심해질 임은 들어갈 입을 상하 반사하여 그 뜻도 반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뻗어간다는 뜻이며 가로근 두 획을 꿰뚫고 뻗어가니 그 정도가 점점 심하다는 뜻에서 점점 심해질 임입니다.